안녕하십니까. 세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X 파라미터 5번째 시간으로 XB, XS, XW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XB, SW를 어떻게 코딩하는지 코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XBSW는 어디 쓰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 원래 모양에 어떤 변형이 생겨서 만들어진 그런 모양에 대해서 XBSW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변형된 부분들입니다. 변형의 세 가지 종류와 기술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밴딩이었고, 두 번째가 스퀴즈 스트레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트위스트였는데, 밴딩과 이 스퀴즈 스트레치의 차이는, 밴딩은 이게 메쉬 그물의 간격의 차이가 없이 찌그러지면은 옆쪽이 말려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 거고, 스트레치는 이렇게 메쉬가 쭉쭉 늘어나면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변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트위스트는 이렇게 비틀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밴딩의 예들을 보겠습니다. 밴딩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휘는 경우와 구겨지는 경우, 접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휘는 거겠죠. 그리고 구겨지는 경우는 이게 이제 구겨지고 이제 이게 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접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접는 경우인데 이것도 이게 접는 경우죠. 이게 컵의 안쪽을 이렇게 밑에 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접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접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이렇게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B 코딩을 첫 번째 이제 휘는 경우를 보면은 휘는 경우에서는 XC가 이제 면이 됩니다. 이제 면은 경계면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제 구부러진 모양을 XB는 궤적에다가 이제 담습니다. 그래서 이 XBSW 코딩은 이 변형이 되기 전에 원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꼭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떤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됐을 거야라고 하는 추측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통 원래 모양을 간단한 도형 큐브나 이제 원통 9 이런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가 어떤 이런 실린더 같은 파이프를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이렇게 휘게 90도 휘는 건데 여기서 이거 코딩 예를 보면 이게 벤트 파이프 2죠. 벤트 파이프 2는 첫째 파이프를 그죠? 그걸 클래스에 선언을 하고 파이프를 XC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3에서부터 크리스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를 이 90도로 휜다. 어떻게 휘느냐? 90도로 이렇게 휘는 이 커브 6는 이 ZX,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시킬 때처럼 여기서 ZX 평면에 이렇게 하나의 2차원 선으로 커브 6라는 2차원 선으로 나타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3차원 선이 되는 거죠. 이제 밴딩이라는 거는 3차원 선으로 어떻게든지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차원 선으로 나타내서 앞에 이제 플레인을 둔 거죠. 클래스 3하고 4는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여기 한 300 정도, 이 파이프 300 정도, 높이 300하고 한 600 정도 되는 그런 면을 두 개를 사이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커브 6는 그냥 커브의 90도로만 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곡선을 궤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궤적의 양 끝은 여기 XC에 두 개 있는 엘리먼트들의 센터하고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석쇠 같은 건데 이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석쇠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가 어떠한 파트들로 이루어진 물체는 무조건 하나의 로컬 축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컬 축을 이제 큐브라고 선언을 해서 로컬 큐브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석쇠가 이제 그리드 10인데, 그리드 10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로컬 축상에서 V와이어, 버티컬 와이어죠. 이게 버티컬 와이어, 이게 1, 2,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허라이젠털 와이어, 뭐, 이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로 버티컬 와이어하고 이제 허라이젠털 와이어들로 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크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실린더가 굉장히 이 가늘죠. 가늘해서 이제 XD가 3.3, 크기가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포지션은 각각 알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어 1하고 와이어 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와이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린더 1 요게 가는 철사죠. 여기 실린더 1이 가는 철사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 1을 크로스 3에서 크로스 4는 이제 여기 이 철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자세하게는 안 써놨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어떻게 코딩을 했느냐, 이게 밴딩을 했느냐, 커브 6로 밴딩을 했어요. 그래서 커브 6로 밴딩을 한 걸 가서 보면은 여기서 600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두 칸, 여기 두 칸 가는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칸마다 이렇게 철사가 요렇게 휘어서 서로가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여기 한 주기가 600입니다. 그래서 커브 6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거가 이제 커브 6하고 커브 7인데 커브 6는 커베처가 10, 10, 1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가고 커브 7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갑니다. 그게 철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n, 여기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정규식이라고 그러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거에서 이제 도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런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와이어 1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맞물리는 반대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와이어 1하고 와이어 2를 가지고 그 와이어 1, 와이어 2를 가지고 계속 이 버티컬 와이어를 서로 교대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허라이젠털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90도로 마이너스 90도로 뉘어서 이제는 그거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끼어 나가는 즉 맞춰 나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철망이 되는데 그 철망이 되는 이 요소들 그 와이어들을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도 휘는 경우가 x가 이제 면이 같은 경우인데 앞에서는 이제 그 평면 좌표, 큐브의 평면 좌표를 이용했죠. 근데 지금 이제 실린더하고 스피어 좌표의 서피스, 평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엔 로프죠, 로프. 그래서 로프를 처음에 이제 여기 그 크로스 3라는 데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서 다시 1로 나와서 다시 이 뒤쪽으로 돌아서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트 2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나트 2는 로프죠. 기본 감는 선은 로프고 그걸 크로스 3에서 단면 3에서 4까지 단면 3은 여기고 4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후나 여기 전에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그건 쓸 필요 없는 거고 거기서 실린더 1에 여기 실린더 1의 서피스를 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평면으로 잡고 커브 6만큼 돌아갑니다. 커브 6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컨터하고 커베처를 적어놨는데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점이. 그러면은 여기가 엄마가 되죠. X는 여기 서피스 좌표는 어떻게 돌아갑니다. 이 빨간 게 아니죠. 서피스 좌표는 이 초록색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감아지는 그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게 잘못 썼네. 전에 이제 이게 x 해시고 이게 y 해시 되는 거죠. 이제 더 하나씩 또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냥
잘못 명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돌아가는 게 x 해축이죠. x 해축에서로 보면은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y 해축, 여기 z라고 써있는데 y 해축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거의 이 빨간 x의 300% 하나, 둘, 셋, 3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는 0,3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좌표는 얼마죠? 여기 좌표는 반바퀴 돌아갔죠? 원통에. 그러면 얼마냐면 파이 x예요. x만큼 반바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 높이 쪽으로 y해 쪽으로는 100만큼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제 서피스 좌표로 해가지고 뭐 파이 400, 파이 써 있는 건데 커베처는 당연히 뭐 제로로 펼쳐놓으면 직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건 전에 그 0.5 뎁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전혀 문제 없는데 여기로 갈 때 여기 기존에 지나갔던 선을 위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다시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로 올 때 이쪽 선의 아래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결 0.5 뎁스를 도입을 해서 서피스 표면에서 감는 거는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털실을 감는 거죠. 털실을 감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계속 요만큼 계속 감아 와가지고 이만큼이 된 건데 이거를 다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여기 크로스 3, 여기 단면 3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를 걸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걸쳐서 여기까지 나오는 크로스 4까지 나오는 여기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울볼이죠. 털실 뭉치를 울볼2라고 하면은 그거를 클래스를 울1이라고 돼 있고, 울1은 처음에 이제 그냥 직선이죠. 그냥 직선 쭉 연결된 그 털실이죠. 털실. 한 몇십 메타 정도 되는 털실. 그걸 크로스 3에서부터 크로스 4까지 조합하는데, 이거를 어디를 가죠? 스피온의 이제 서피스 이 표면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커브 6처럼 갑니다. 커브 6를 보시면은 컨투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470에서 마이너스 150. 그렇죠. 이게 여기는 제대로 썼네요. 여기는 x 해시죠. x 해축을 따라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x 해시 한 4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4분의 1바퀴 돌았으니까 한 150 정도,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한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니까 400 여기서 기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450 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140 정도 가고, 그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털실 담는 데서 앞에가 전부 다 플러스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털실이 다 자기네 자체의 선을 타고 넘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뚫고 가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없고 전부 플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몇 바퀴만 부호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겨지는 경우인데, 그때는 XC가 선이 됩니다. 전에까지는 면이었죠. 근데 이거는 구겨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평면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면상에서 경계면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XC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XC는 경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XB는 이제 경계선에서 이제 시작점들끼리의 궤적하고 끝점들끼리의 궤적이 됩니다. 그게 궤적이 휘는 방향은 서페이스에서 농을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XB는 뭐라고 했죠? 원래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모양은 이렇게 쭉 이제 몇십 메타 이상 되는 페이퍼라고, 휴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래 모양입니다. X축은 1로 가고, Y축은 1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처음 어디서부터 왔냐? 여기서부터 감겠죠. 여기서부터 감아가지고
시작하는 점이 라인 3예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면 라인 4에서 끝나죠. 라인 4에서부터는 그냥 직선으로 늘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따로 코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인 3부터 라인 4까지 어떤 식으로 가죠? 여기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쭉 계속 말리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스파이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토일렛 페이퍼는 페이퍼 1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페이퍼 1을 라인 3에서부터 4까지 코딩을 하는데 커브 6, 7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선을 구겨지는 경우는 이 선 두 개의 경계선을 긋고 라인 3, 4처럼 이 시작하는 점, 여기서 말씀드렸죠. 시작점이죠. 시작점에 달팽이처럼 가는 궤적, 그 다음에 끝에서 다시 달팽이처럼 가는 궤적, 이 궤적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게 라인 6하고 7이에요. 그래서 라인 6하고 7은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스가 스파이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몇십 번이 감겨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서피스 상에서 노멀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하고 3, 즉 이 페이퍼 1, 원래 휴지가 있는 쪽에 이 위쪽, 노멀 방향, 즉 우주선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 딱 커버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서 이 휴지가 이제 화장지가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겨지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주름입니다. 옷의 주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모양을 이렇게 실린더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 실린더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주름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처음에 모델링한 실린더의 커브 3에서 커브 4까지, 즉 경계선이 커브 3에서부터 커브 4에 이만큼의 하나의 주름으로 된 겁니다. 그 주름이 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쭉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쭉 주름이 접혀 올라왔는데 그 접혀 올라온 모양을 커브 6하고 커브 7 양쪽에서 여기 토일렛 페이퍼처럼 여기 토일렛 페이퍼는 양쪽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궤적이 두 개가 같았죠. 근데 여기는 커브 6하고 커브 7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면은 커브 6에서는 커베처가 30도 약간 조금 덜 나왔고 커브 7에서는 좀 이렇게 급격하게 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0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휘어가면서 45도까지 더 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린더 1이 커브 3에서 커브 4까지 이제 휘어가는데 주름은 양쪽의 주름은 이제 이런 30도하고 40도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경계선 두 개를 어느 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부터 어느 영역까지,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부터 어느 선까지 이렇게 쭉 가서 주름이 발생하는데 그거의 주름의 어떤 이 곡률은 이런 식으로 휜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결국 양쪽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딩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커브들을 다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컨트하고 커베처로 써야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좌표를 따져보시면은 여기서 실린더의 서피스 좌표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밴딩에서는 이게 이렇게 휘어도 이 실린더를 돌아가면서 이 실린더가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휘었다 이거죠. 휘건 아니건 이 퍼센트, 즉 X축에 대한 퍼센트 길이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밴딩은 겉표면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쭉 모양이 타고 올라가서 돌 뿐이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오면 여기 정도 오면은 한 600% 정도 왔죠. 600% 와서 위쪽으로 굽었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700%가 그러진 않아요. 위에 산처럼 이렇게 언덕처럼 타고 넘는 거지 넘을 뿐이지 어차피 여기는 600%예요. 여기는. 그죠? 왜냐하면 구겨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좌표를
컨투어나 컨베처에 이거를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겨진 것까지 쫓아가면서 퍼센트를 계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실린더로 보고 편하게 그냥 계산을 하셔라. 그래도 결국 퍼센트는 똑같다. 그 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써놓은 겁니다. 노멀 여기 쓰는 거는 뭐 이제 노멀 방향은 당연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죠. 노멀 방향에서 그렇게 해서 주름을 다 다 쓰는 겁니다. 이쪽 주름 쓰고 뭐 여기 이 목에서 휘어진 거 쓰고 그 다 이것도 주름이죠. 그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실린더 원에 이게 실린더 원이 결국 이제 여기 셔츠를 만드는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실린더에서 출발해가지고 뭐죠? 링클들 다 더하고 주름들 더하고 그다음에 네크 휘어지면 그 주름 다 더하고 그래서 셔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B 코딩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접는 경우인데 이제 아까는 이제 주름처럼 이렇게 휘는 경우죠. 이제 우그러지는 그런 경우 이제 뭐 캔이 우그러졌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는 박스를 접는 것처럼 이제 접는 경우입니다. 이 접는 경우에서 XC는 점이 돼요. 그래서 XC를 접는 경우는 구겨지는 경우 일종이지만 이거 뭐냐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각도로 쭉 일정하게 접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XC를 경계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모양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주름이 아까는 주름이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막 곡률이 달라지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접는 각도가 똑같은 식으로 그냥 접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 모양을 따라서 접는 각도로 그냥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XC는 다 똑같지만 이게 아까 면선 점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XB는 또 약간 속성들의 값들의 이제 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접는 경우구나, 이게 구부러졌구나, 이게 뭐 휘는 경우는 알 수가 있어요. 종이 비행기 접는 거를 한번 보죠. 간단하게 이제 접는 건데 이게 에어플레인 4라고 이제 여기 명명을 했어요. 원래 종이는 이렇게 삼각형의 종이죠. 이거를 중간에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양쪽 날개를 다시 반대로 접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트라이앵글을 갖다가 어떻게 접냐면 0,0 여기서 0,0이죠. 0,0에서 여기가 x가 50,50이죠. 여기가 50, 그러니까 가운데를 접는 거예요. 어떻게 접냐면 일직선 라인을 경계면은 라인이고 30도만큼 접는 거예요. Z축 방향으로 접으면 플러스가 났으니까 요게 한 30도 정도 되는 거죠. 30도만큼 접고 그 다음에는 이쪽 선 이게 25, 이제 75 정도 되겠죠. 그거를 따라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가 거꾸로 접으니까 마이너스 105도 정도 이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접으면은 이제 이 종이 비행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써놓은 거는 XC는 이게 어떤 평면상에 이제 이게 좌표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에어플레인 원점 카메라를 써줘야 되겠지만 그냥 편의상 이제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XB는 이게 이렇게 쭉 접어나가는 순서를 내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만약 이쪽서부터 적어난다. 그러면 이게 뒤섞이겠죠. 이제 바뀌겠죠. 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접는데 우리는 이제 박스 같은 경우를 볼 때 예쁘게 접으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휘게 접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커브 6 여기서는 라인이었죠. 직선으로 접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커브 6로 접는데 접는 건 각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90도만큼 접는 거죠. 근데 접고 나서 이거 접고 보면은 여기 이쪽 양쪽 면이 이제 이렇게 접은 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우그러집니다. 이게 꼭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우그러지는 경우는 다시 또 접은 다음에 다시 또 한 번에 이제 밴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름 지는 케이스처럼
그래서 두 번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여기서 폴디드 페이퍼 3 이게 굽어진 모양까지 보는 거는 폴디드 페이퍼 2를 다시 어떻게 접어야 되냐면 라인 3에서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이 여기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7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7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곡률이 같죠. 30도 30도 같아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밴딩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코딩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퀴즈 스트레치 슬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퀴즈 스트레치는 물체 면적 부피 등이 이제 줄거나 느는 경우고 그 다음에 슬랜트는 기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느는 경우죠. 이것도 다 느는 경우 이거는 이제 스퀴즈 짜는 경우 이건 느는 경우 이것도 느는 경우인데 이게 슬랜트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이제 무너진 경우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사의 사탑처럼 이게 갸우뚱하게 넘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평행 사변형처럼 이렇게 누워졌죠. 이거를 이제 슬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SX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그 상태에서 이런 게 발생이 되느냐 하는 역학을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XS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 면에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 특정 가해지는 힘이 가해지는 그 특정 면이 바로 X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C의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스퀴즈가 되고요. 바깥쪽으로 가해지면 스트레치, 옆쪽으로 가해지면 슬랜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해지는 힘에 있어서 모든 거는 다 이거 세 개가 커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퀴즈에서는 이제 힘이 가해지면 어쨌든 뭐 옆으로 부풀러 나오게 되겠죠. 약간이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스트레치에서는 이제 홀쭉해지고 슬랜트에서는 경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힘이 균일하게 가해지면은 이제 균일하게 이제 불룩해지거나 홀쭉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균일하게 가해졌을 때의 그 변형된 표면은 익스트루하고 비슷하게 360도 실루엣으로 쭉 돌아가면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렇지 않고 아닌 경우는 좀 삐딱하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XB로 따로 즉 투스텝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따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XX하고 XB도 마찬가지로 원래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모양이 있어서 힘의 방향을 알아야지 그쪽에서 그걸 기준으로 XC하고 SC를 잡을 수가 있다. 모르면 어떡하냐. 그럼 그냥 익스트로 X2로 그냥 뽑으시면 돼요. 전혀 모르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스트레치 된 거고 스퀴즈 된 건지 알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런 얘들은 우리도 이제 경험상으로 아는 거죠. 얘들에서 보면은 이 황색으로 표시된 게 힘이 가해진 영역입니다. 이 황색으로 이쪽에 황색 영역에 힘이 가해지면 옆쪽으로 이 사이드 쪽으로 이제 그 보라색에 해당되는 그 실루엣이 툭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스트레치니까 줄어들고 이것도 스트레치라서 줄어듭니다. 슬랜트는 옆으로 당연히 기울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힘이 불균일하게 이제 스퀴즈가 되는 바람에 이쪽이 더 눌리고 이쪽이 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히는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다시 아까처럼 투 스텝으로 그 주름 생기는 그걸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만큼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쪽으로 되는 경우요. 이것도 뭐 주름이죠. 고무장갑에 주름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도 이게 이렇게 저거 되는 거죠. 이게 주름입니다. 이거 휘는 경우는 하나의 쭉 긴 어떤 그런 것들이 휘는 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휘는 거고 이거는 면이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구겨지는 경우죠. 구겨지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는 연두색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처리하는 거대로 슬랜트는 따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구분이 가기도 하고요. XS의 코딩을 보면 기본 형식이 어떠냐면은 스퀴즈하고 스트레치는 처음에 크기하고 실루엣 이거는 익스트루드 X2일 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슬랜트는 슬랜트 퍼센트하고 슬랜트 직선으로 표시하는데 먼저 이거를 살펴보면은 크기 퍼센트는 바뀐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드에서 Z 퍼센트에서 Z축을 따라서 익스트루드 한 양만큼을 썼죠.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쭉 이 스트레치가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변경된 크기를 얘기해요. 변경 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변경된 크기를 얘기하는데 줄면은 마이너스고 늘면은 플러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면 플러스가 되겠죠. 줄면은 스퀴즈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00% 그러면은 이제 그 200으로 늘었다는 거고 마이너스 뭐 10이다 그럼 1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0만큼 줄은 게 아니라 1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슬랜트 퍼센트는 슬랜트가 되면서 이제 주저앉은 변화는 이게 얼마나 되냐? 원래 사이즈, 원래 높이에서 여기 이제 이게 옆으로 살면은 주저앉겠죠. 그래서 슬랜트 이 주저앉은 그 키 그거를 원래 사이즈로 나눠준 그거 영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80%라고 적어놨는데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보다 작게 되겠죠. 스퀴즈 스트레치는 엑스의 형식과 같아요. 실루엣도 같고 크기도 변형한 후에 엑스트루드의 크기도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X2에서는 XC에서의 도형을 그대로 인발해서 이제 물체를 생성하는 데 쓴 거지만 XS는 기존 물체, 즉 원래 모양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원래 모양이 있고 그 원래 모양 물체상의 XC를 설정해야 되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XC는 이제 기존의 상에 두 개의 특정 면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특정 면 사이를, 이 특정 면 사이 두 개를 이 실루엣처럼 그냥 익스트루드 시켰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레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래 모양은 이제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여기 면 A서부터 면 사이 구간을 쭉 늘려서 이 면 A하고 면 B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가는 여기 좌표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좌표는 원래 간격은 이만한데 그거를 늘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 변형이 돼서 늘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그게 크기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50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얼마였던 상관없이. 그건 여기서 이제 그 디스크라이브를 해주니까. 실루엣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트레치는, 여기서 스트레치 되는 거는 이게 100%죠. 100%를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 이제 커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이제 200%가 되는 거죠. 크기 퍼센트는. 이게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로 줄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면 그때는 X축이 여기에요. 여기. 느릴 때는 X축의 기준이 이거지만 줄어들 때는 X축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로 줄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반이 딱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 모양이 늘을 때는 스트레치 갈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퀴즈 갈 때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때 X축 기준이 달라진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실루엣은 당연히 라인이죠. 이게 풍선을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익스트루인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을 잘라서 이쪽으로 한번 익스트루 시키고 이쪽으로 한번 익스트루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트레치에서는 이게 됩니다. 이만큼 풍선이 불어서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는 뭘로 나타내냐면 전부 스트레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선이 쭉 쭈그러지는 거는 스퀴즈로 디스크라이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슬랜트는 이거를 나타내는 방식이 면 A하고 B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슬랜트 퍼센트는 말씀드렸고, 이게 어디로 이게 옆으로 찌그러졌냐, 이게 슬랜트 됐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때 그냥 이 직선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 직선인데, 그거를 그냥 좌표로 표시를 합니다. 0,0에서 여기 100/100까지 그냥 이렇게 좌표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좌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이게 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건 슬랜트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80%를 해석을 다시 달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 퍼센트는 80%는 슬랜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실루엣이 보이면은 이거는 뭐죠?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크기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앞에서 쓰는 거는 XS라고 쓰죠. 그래서 뒤쪽에서 속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XS 코딩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치인데, 이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XA는 이제 생성하면서 독립 파트가 되지만 XX는 이제 변형이에요. 변형이기 때문에 같은 물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파트가 여기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다른 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물체가 되는, before and after일 뿐이에요.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형된 거는 어떻게 변형됐냐? 자, 이걸 이게 여기가 이제부터 계속 이런 똑같은 패턴이 쓰여질 겁니다. 실린더 2는 클래스, 그러니까 실린더 1, 여기 실린더 1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크로스 3에서부터 4까지, 그죠? 여기서 3에서부터 4까지 이거를 똑같이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데, 이게 늘어난 게 얼마가 늘었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길이가 250%라는 거예요. 250%. 커브 6는 실루엣이니까 커브 6는 이렇게 실루엣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크로스 3하고 4를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원래 모양을 에다가 지정을 해줬어요. 원래 모양 실린더 1이죠. 실린더 1에서 여기서 XD는 단면을 나타내야 되니까 0으로 잡고요. XP는 Z축으로 20, Z축으로 20된 면에다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200만큼 들어간 쪽으로 이거를 잡았죠. 그게 이쪽으로 따지면은 이게 20하고 200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20이겠지만 여기는 얼마죠? 이게 250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는 270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크로스4하고 여기 크로스4하고 달라요. 이게 아까 이 XB 밴딩에서는 이게 말씀드렸죠. 이제 메쉬가 쭈그러져, 이게 겉표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쭈그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쭈그러져도 길이의 퍼센트의 차이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예를 들면 여기가 200%면 밴딩에서는 여기도 200%가 돼야지 돼요. 근데 스트레치하고 스퀴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줄고 날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잡아줘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크로스 3하고 크로스 1은 원래 모양이 있을 때는 원래 모양을 기준으로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는 뒤쪽에 다시 코딩 얘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살펴보시고, 하여튼 간에 이 크로스 3하고 크로스 4 좌표를 잡는 거는 원래 모양에다 잡는다. 이 X 밴딩 스퀴즈 트위스트 이 기준이 전체적인 기본 기준이 뭐냐면 원래 모양에다가 잡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이제 이게 익스트루드 할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건데, 그거는 이 스피어 1은 그냥 단순 구조. 일단 스피어 2는 여기다가 이렇게 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피어 2를 클래스를 갖고 이게 비포죠. 이게 비포고 애프터는 이제 혹이 하나 생긴 거가 이제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 스피어 1을 갖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비포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애프터는 스피어 2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XC는 서클하고 포인트 4인데 서클하고 포인트 4라는 거는 익스트루드하고 똑같이 전부 이 서피스 상에 있어요. 스피어 1의 서피스 상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은 이제 뽑아낸 다음에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얼마만큼 뽑아내냐면은 위쪽으로 50만큼 이제 뽑아냈죠.
보면. 그 다음에 커브 6. 커브 6는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보라색 이만큼의 뽑아낸 거 이 실루엣은 익스트루드 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클 3는 여기 스피어 1의 서피스 상에서 360도는 1이죠. 여기 포인트 4가 0,70이에요. 0,70 포인트 4는 0,70이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뽑아낼 때 이거는 XS이기 때문에 XS에서 이거는 뭐죠? 스트레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줬어요. 여기서도 플러스를 써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뭐죠? 그건 스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똑같은데 전에 익스트루드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게 만약 X2로 바뀌면 여기 플러스는 익스트루드에서 뭐였죠? Z 플러스 방향으로 뽑는 거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주선 방향으로, 로켓 방향으로 뽑는 거였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땅으로 꺼지는 거였죠. 근데 XS에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플러스면 스트레치고, 마이너스면 스퀴즈예요. 결국은 뭐냐면 X2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플러스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서 스트레치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면은 땅 꺼지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건 마이너스면 스퀴즈가 된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딱 보시면은 익스트루드하고 그 다음에 이 XS에서의 스트레치하고 이 스퀴즈는 같다. 같은 표면에서 잡으면 같다. 완전히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X2 같으면 여기다 X2라고 쓰시면 되고 XS 같으면 XS라고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XS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XS입니다. 여기서는. XS 코딩의 세 번째로 보시면 스퀴즈하고 슬랜트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모양이죠. 원래 모양은 여기 크로스 3, 4를 힘을 이렇게 양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찌부러져 가지고 가운데가 불룩 나온 거예요. 이게 애프터죠. 이게 비포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비포가 실린더 1이죠. 실린더 1 비포를 크로스 3하고 4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해서 얼마만큼 이제 됐냐면 길이가 마이너스 150. 이게 마이너스는 스트레치니까, 스퀴즈니까 마이너스 스퀴즈인데 150. 이게 처음에 얼마였던가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여튼간에 잡는 거는 이거를 잡았는데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원래 모양이 얼마가 되는가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거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원래 모양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가 이거는 이렇게 이게 쭉 이 전혀 변형 없는 실린더였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만큼을 쭉 힘을 가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만큼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만큼 나오는 건 사실은 이 실린더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요. 보면은 재질에 따라서 이만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길이가 길거나 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나온 건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의 이 길이는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50%다라는 거예요. 나온 거는 실루엣은 커브 6고 실루엣은 그냥 익스트루일 때처럼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잡느냐? 크로스 3는 원래 모양에서 잡았어요. 그죠? 계속 말씀드렸죠. 원래 모양의 단면을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 이렇게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슬랜트죠. 슬랜트는 이제 이것도 원래 모양은 이제 실린더 1, 고추선 이제 실린더 1인데 그게 이렇게 쭉 이제 슬랜트가 발생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3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XC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80%만큼 이제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0,에서 100까지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크로스 3도 원래 모양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모양에서 처음서부터 밑면에서 끝면, 그러니까 치장면에서부터 끝면까지 다 잡은 거죠. 이게
이게 300이지 300 정도 된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Z를 300으로 잡아서 이거가 시작면, 이거 끝면 두 개를 잡아서 이쪽으로 슬랜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원래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게 뭐 원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보면은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 잡아 늘여가지고 스트레치해서 해서 만든 모양 같다. 꼭 유리공예 할 때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 만든 모양 같다. 원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그 X2하고 XS에 이제 혼합 코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XS는 이거만은 물체 생성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존 물체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만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XS이기 때문에 그게 물체 생성은 불가능하지만 먼저 X2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유리관을 먼저 조금 만들고 나서 연속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 XS를 쌓아 올리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적어놨죠. 이유는 X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X2하고 S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루엣 똑같이 쓰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자 보죠. 실린더 2를 만들 때 이게 세 개로 나눴어요. 바텀하고 미들하고 탑 이거 세 개로 나눈 다음에 맨 처음에 바텀을 X2로 익스트루드 시켜요. 익스트루드 시켜서 먼저 뭐 클래스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 그냥 원을 하나 떨는 거 이게 원이 얼마나 큰 건지 뭔지 상관이 없죠. 이거는 클래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시키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밑면을 하나를 잡고 밑면 하나 잡아서 이거를 20만큼 라인으로 익스트루드 시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X2로 쌓는 거예요. 미들을. 그럼 미들은 어떻게 쌓느냐? 크로스 3로 여기 윗면. 지금 크로스 3는 뭐냐면 바텀 원의 끝면이에요. 여기 윗면이죠. 크로스 3. 바텀 원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끝면을 잡은 다음에 여기 20으로 Z는 20으로 썼으니까 끝면이겠죠. 왜냐하면 20만큼 익스트루드 시켰는데 Z 이퀄 20이라는 거는 끝면을 나타내는 거죠. 바텀 원의 클래스니까. 그거에 크로스 3 두 개를 잡고 XS만큼 플러스 250만큼 쭉 스트레치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익스트루드로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나는 스트레치 같다. 그럼 여기서 X2 대신에 XS를 쓰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치니까 플러스로 써 있고 실루엣은 뭐죠?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 위에 다시 탑을 할 때는 이 스트레치 뽑은 데에서 다시 크로스 4를 또 올리죠. 크로스 4에서 크로스 4까지 또 이만큼 150을 또 올리는 거예요. 150을. 라인으로 뽑는 거죠. 이거는 크로스 4는 뭐죠? 미들원의 끝면이에요. 이 미들원의 끝면.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다만 익스트루드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계속 스트레치로 뽑았어요. 모양은 같죠. 단지 나는 이거는 스트레치 시킨 것 같다 해서 스트레치로 뽑은 거예요. 자, 스퀴즈 하는 거를 보죠. 똑같아요. 여기서 밑에 이거 150, 여기서까지 150% 뽑았어요. 라인으로. 바텀을. 미들은 똑같이 크로스 3에서 3까지 이게 150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스트레치로 150고 실루엣은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스퀴즈라고 그랬어요. 이거 눌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스트레치로 바뀌었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이게 원래 모양을 모를 때는 이게 스퀴즈로 만들었는지 뭐 익스트루드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기술이 좋아서 스트레치로 만들었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나는 그냥 한번 스트레치로 뽑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로 뽑아본 건데 스트레치로 뽑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탑은 다시 이건 또 익스트루드로 뽑았어요. 위에는 또 크로스에서부터 익스트루드 뽑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XS, XB에서의 이제 XC의 공통점 해보겠습니다. 아까 XC는 뭐 다 비슷하다고 그랬죠? 경계면을 이제 나타내는 게 XC예요. 그래서 from to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겨지는 면에서 이제 주름을 잡을 때, 주름을 이제 그 디스크라이브 할 때 썼던 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제 이렇게 곡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위쪽으로 튀어나오도록 한다. 이거를 했는데,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거를 이 시작점의 곡률하고 끝점의 곡률을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였다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익스트루드 시킬 때 이렇게 시킨 거예요. 면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쭉 이어붙이면 익스트루드의 XC가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익스트루드의 XC에서 이만큼 부분만 잘라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부분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있던 그 XC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전체를 다 쓰느냐, 부분을 쓰느냐의 차이고, 그 차이에 의해서 어떠한 곡률, 여기서의 이게 처음 시작하고 이거의 곡률은 뭐죠? 끝점의 곡률은 뭐죠? 여기서는 실루엣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루엣은 뭐죠? 360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같은 실루엣을 썼었죠. 그래서 실루엣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돌아가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실루엣이, 그러니까 이게 끊기면서 시작점의 실루엣하고 끝점의 실루엣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끝에 시작하고 끝점의 실루엣이 다를 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같아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일 뿐이지 사실 뭐 XC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죠.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 그냥 접으면은 이게 그냥 90도로 접으면 이게 직선이에요. 여기 이만큼을 돌려서 곡선으로 접었죠. 이게 계속 더 쭉 이제 온다고 해보죠. 이게 좀 뭐 힘들긴 힘들 텐데, 하여튼간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여기서 쭉 접어요. 그럼 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C라는 거는 근본적인 거를 따져보면 결국은 어떤 하나의 구간서부터 프롬 구간, 투 구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이 X, 계속 말씀드리지만 X2하고 BX, BXS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XW는 좀 다르죠. XW는 원래 XB의 하나의 종류죠. 이게 용수철처럼 가는, 나선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 X2로는 XW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어떤 한 면으로, X2라는 거는 한 면으로 뽑아야 되는 건데, Z방향으로 뽑아야 되는 건데, 이거 Z방향이 굉장히 여러 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건 밴드로 하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고 어떤 걸로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방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원래 그러니까 스퀴즈로 이제 따져야 되는데, 스퀴즈가 아니라 굉장히 여기가 이제 이 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늘어나는 천이 아닌데 꼭 스퀴즈처럼 이렇게 딱 동그랗게 되면서 이게 밴딩이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거를 XS, 즉 스퀴즈가 아닌 XB 밴딩으로 적어도 돼요. 나는 밴딩으로 그냥 이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밴딩이었는데 이게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뭐 스퀴즈로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쭈룩 접히는 건데 이게 밴딩인데, 이거 뭐 나는 뭐 스퀴즈로 디스크라이브 하겠다. 뭐 그럼 스퀴즈로 디스크라이브 하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형식은 같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트위스트 얘들을 보죠. 이게 트위스트는 궤적 형태가 이제 나선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거가 이제 트위스트에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뭐 나사죠. 왼 나사하고 오른 나사가 이제 그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이거 다 트위스트죠. 트위스트. 왼쪽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트위스트. 이거는 여기 이제 뒤에서 요거 이제 그 코딩을 합니다만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꽈요. 그죠? 선을 꽈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위스트가 되는 거고, 이거 뭐, 이것도 트위스트죠. 이거 계단도 다 트위스트 만드는 거. 그래서 트위스트 코딩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트위스트는 굉장히 많아요. 병뚜껑, 드릴, 달팽이, 뭐 용수철, 일상생활 굉장히 많게 쓰죠. 근데 일단 이 변형은 똑같아요. XC는 시작면하고 끝면 두 개를 적는 거고, XW는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적어야 될 게 이제 얼만큼 뽑느냐.
S에서는 얼만큼 뽑느냐, 익스트루드에서는 얼만큼 이제 이것도 익스트루드 마찬가지죠. 결국 얼만큼 뽑느냐는 얘기 밴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선의 주기 개수, 그러니까 용수철 같은 경우 이제 한 바퀴를 돌면 그게 1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주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뽑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의 주기의 개수를 적어주면은 그게 적게 됩니다. 그 길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선, 어떠한 나선이냐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디스크라이브 해주면 되는데, 나선은 이제 한 주기, 이게 한 주기만 디스크라이브를 해주면 돼요. 한 주기의 길이가 이제 X%에 대비해서 얼마가 되느냐 이 얘기고,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도느냐. 근데 전에 모양이 이제 달팽이 같은 경우가 있었다. 달팽이 같은 소라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죠. 이제 그런 모양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은 이제 나선이라는 거는 2차원 평면으로 보면 스파이럴이라고 그러고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용수철 같은 거 헬릭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릭스는 이제 어떠한 이 평면상에서 어떠한 라인, 평면으로 보면 서피스 같은 나오는 보면 라인이 되겠죠. 라인으로 쭉쭉 함그고 그거를 이제 둘둘 마르면은 그게 이제 나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속성을 써주면 되는 거죠. 주기 개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루드의 Z%가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XC의 단면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면하고 끝면은 결국 이제 단면인데, XC의 단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보면 이게 구리선 같은 경우인데, 이 X선의 단면은 이거를 두 가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구리 하나를 이렇게 꼬고 이걸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아서 조립하는 경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립이 안 되죠.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작 도구상에서는 조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술사가 이제 담벼락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7개의 이 동그란 거를 전체를 하나의 이게 단면으로 봐도 돼요. 그게 편하죠. 이 전체를 단면으로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 수건 짜듯이 그냥 꼬아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마찬가지 드릴날 비슷한 건데, 이게 사각형이에요. 이제 단면이 사각형이고, 여기서는 단면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소라는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단면이 점점 가면서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선도 줄고, 이거 나선은 뭘로 만든다고 그랬죠? 원뿔에다가 쭉 그리면은 서피스에다가 그리면 줄어요. 이거는 이제 치마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인데, 단면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겠죠. 이거는 이제 끈이에요. 로프 같은 끈인데, 이것도 이거하고 같은 경우도 이게 단면은 이제 머리 묶는 이제 끈인데, 이거 단면은 이게 좀 길쭉한 이런 좀 수건 짜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 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XW 코딩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금까지 한 거하고 거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XW 나선 형태로만 정해주면 되고요. 2차원에서는 스파이럴 달팽이 모양이고 3차원에서 헬릭스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이게 원래 모양이고 이거를 이제 줄줄이 꼰 건데, 여기 하나만 따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만 따져서 크로스 3에서부터 이 줄이 끝날 때까지겠죠. 그래서 이거 실린더 1이 원래 모양이고 이게 비포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3에서 크로스 4인데, 4는 여기서 물음표라고 써놓은 것처럼 이게 언제 몇백 미터 줄이 길이가 몇백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끝날 때까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단면,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끝날 때까지 몇 번이 돌아가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냥 n번이라고 적어놓고 헬리스 6 모양의 n번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리스 6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헬리스 6를 보시면 이게 클래스가 헬릭스고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가 이게 완만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x축이라는 거는 길이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이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4분의 1이 돌아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되겠어요.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충 계산해서 제가 주기는 이게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축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한 3000% 올라갔다. 그래서 피리어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주기죠. 이게 오른 나사가 이렇게 도는 거고 왼 나사가 이렇게 도는 건데,
여기 같은 모양이 나타날 때 여기를 이제 피리어드 주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주기는 30%고 레프트 라이트로 할 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이거 왼 나사에서 영어로 원래 왼 나사는 레프트 핸디드고 오른 나사는 라이트 핸디드라고 쓰는데 어쨌든 그거를 레프트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게 네 가닥을 만들어서 두 개를 이제 합쳐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사각형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 시간에 보였던 그 빌딩 모양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스크류처럼 돌아간 빌딩. 그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모양이죠. before, after입니다. 그래서 여기 before를 갖다가 어떤 조작을 하냐면 렉트 3에서 렉트 4까지, 렉트 3에서 렉트 4까지 잡고 그거를 서로 빨래 짜듯이 돌리는 거예요. 빨래 짜듯이 돌리면은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4분의 1만큼 돌아간 거예요. 90도. 그래서 90도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한 바퀴가 안 돌죠. 그래서 0.25만큼 돌았고 돌아가는 거 헬릭스 6로 돌았다. 근데 헬릭스 6는 뭐냐면은 여기서 라인 헬릭스라고 적어놨는데 이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은 뭐냐면은 용수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이거 헬릭스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축 자체가 빨래 짜듯이 그냥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게 끈이죠, 끈. 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헤어라인이면 헤어라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약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가운데 축을 해서 돌아가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인 헬릭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중심으로 수건 짜듯이 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라인 헬릭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피리어드는 대충 보시면 이제 1200% 되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코딩의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이게 X 트위스터하고 이제 그 밴딩이 구간별로 이제 서로가 어떤 거 밴딩으로 갔다 뭐 이제 트위스트로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겹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지 되는데 이 철망을 보죠. 이게 이제 그 철망인데 철망은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이쪽 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와이어 이거를 쭉 이렇게 놓습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몇 가닥을 계속 놓은 다음에 두 가닥씩 꽈요. 이렇게 두 가닥씩 꼬고 여기서 두 가닥씩 꼬고 그래서 꼬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이게 꼬고 나면 두 가닥이 또 나오겠죠. 꼬은 거가. 그래서 다시 또 엇갈려서 이렇게 꼽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게 두 개를 껐으면 지금은 옆에 있는 놈하고 이렇게 계속 꽈서 계속 이런 식으로 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꽈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와이어 1이라는 거를 이제 그냥 일직선이 이런 직선이라고 보자고요. 그 직선을 그러니까 와이어 1이라는 거를 직선을 어떻게 하냐면은 크로스 3하고 5는 이게 와이어 1을 이게 처음에 와이어 1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직선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가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꼬는 부분은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이게 무슨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 3에서 크로스 5까지. 크로스 3에서 5까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XB를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맨 처음에 휘어지는 경우죠. 이게 그러니까 한 145도 정도, 135도 정도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휘게 이거를 만들어요. 이 모양을 만들었고서 이거를 와이어 2라고 놓고 와이어 3는 이거하고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반대되게 만드는 거를 와이어 3로 만들어 놓고 이 와이어 2하고 와이어 3를 두 개를 이 가운데 부분을 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꼬는 거냐면 크로스 4에서 크로스 5 구간까지 즉 크로스 4에서 크로스 5 구간까지를 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헬릭스 6로 이제 그 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여기서 NN으로 그냥 표시했는데 이거는 구간별로 계속 이제 다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써줘야지 돼요. 12하고 이제 13이.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헬릭스 6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헬릭스는 피리어드는 8 보시면 이제 8 이게 돌아가는 거죠. 헬릭스 6 이게 이렇게 꼬는 거죠. 헬릭스 6하고 7을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꼬는 건데 이거 6하고 7이라는 거는 위치상의 포지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셋을 이거를 나타냈는데 여기 지름이 워낙 X축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 이게 200% 정도 되는 거죠. 이게 8% 정도 이제 이게 8%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제 맞췄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두 개 선을 꼬는 겁니다. 꽈서 이거를 보면은 꼬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클래스 12번, 1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서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담벼락 통과하듯이 두 개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와이어 메쉬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fore는 뭐 당연히 일직선이 철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fter는 뭐 와이어 메쉬 2가 되겠죠. 근데 이거하고 더한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또 이제 그 둘둘둘 말아서 보관하죠. 이거를 그 토일렛 페이퍼처럼. 그러면 이거 XW 후에 다시 또 이걸 그 화장실 휴지처럼 또 밴딩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빨래 짜는 건데 트위스트로 한 다음에 이건 다시 뭐죠? 이게 빨래를 짜고 나면 중간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쭉 이렇게 쭉 꺼지죠.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저게 되는데 여기는 가장자리는 살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퍼지면 이걸 실루엣으로 SS로 다시 이게 쭉 이렇게 눌러줘야죠. 이렇게 눌러줘서 찌부러뜨려주는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XB 밴딩으로 휘는 걸로 이런 식으로 XW 후에 XB를 또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저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이제 뭐 고치고 하는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잡한 건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서 이제 저는 좀 굉장히 편한데 한번 처음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색깔별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색깔로 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그냥 이렇게 흑색, 검은색으로만 다 해놓으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헷갈리게 이렇게 색깔로 분리를 해놓은 건데 그만큼 이제 복잡하고 사실은 이 BSW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뇌 속에서도 이렇게 뭐 몇 퍼센트 모아서 0.25%막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절대 그렇게 기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이만큼 휘었어라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충 그냥 쓰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기젝트한 값들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해진 면이 있는 겁니다. 면 AP 이게 원래 모양에서 면 AP 가는 건 똑같고요. 구겨지는 경우는 선이죠. 선 AP. 그 다음에 접는 경우는 점 AP. 이게 다르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면이에요. 그리고 이 XB에서 휘어지는 경우는 이게 이제 면인데 XB는 3차원 궤적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파이프 휘는 것처럼. 그죠? 3차원 궤적인데 3차원 궤적이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평면하고 2차원선으로 나눠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겨지는 경우는 XC가 선인데 이거는 이렇게 막아준다고 그랬죠. A, B로 경계를 막아주고 이거는 시작점에서의 곡률 그 다음에 실루엣이죠. 뭐 같다고 그랬죠. 시작점에서의 곡률 그 다음에 끝점에서의 곡률을 CD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 접는 경우는 이게 XC가 점이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 어디서부터 점 어디까지 그게 경계선인데 경계선이 이제 곡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도는 뭐 90도, 뭐 80도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퀴즈하고 스트레치는 이게 변형된 현재 모양의 크기, 그거를 크기, 익스트루드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러스는 이제 스트레치하고 마이너스는 스퀴즈.
그 다음에 실루엣선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슬랜트가 일어나는 경우는 처음에 이제 슬랜트 퍼센트하고 슬랜트 직선인데 슬랜트 퍼센트는 아까 줄어든 비율 80%팍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랜트 직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얘가 슬랜트 됐다는 걸 나타내는 점 CD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비교를 해보면은 X하고는 X2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속성은 X에서 Z%하고 비슷하고 보라색은 실루엣이고요. 트위스트는 뭐 비슷한 얘기죠. 나선 주기 개수를 알면은 길이가 나오죠. 길이가 해서 Z% 비슷해지는 거고 나선이고 이거는 나선의 모양은 뭐 왼나사 오른나사 천주기의 길이만 써주면 이게 다 디스크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XW는 XB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BSW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BSW는 원래 모양에 어떤 변형을 가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전에 말씀드렸고요. 밴딩은 크게 나서 이제 휘는 경우, 구겨지는 경우, 접는 경우 세 가지가 되는데 휘는 경우는 XC가 면이고 구겨지는 경우는 XC가 선, 접는 경우는 XC가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접는 이제 XB는 그 궤적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XS가 발생하려면 특정 면에 힘이 가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쪽으로 가해지면 스퀴즈, 바깥쪽으로 가해지면 스트레치, 옆쪽으로 가해지면 슬랜트. 그래서 변형이 생겼을 때는 XS가 아닌 부분은 따로 XB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XS가 아니고 다시 튀어나온 부분들은 투 스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XW도 이제 뭐 궤적이 이제 나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게 XC는 경계면으로 같고 XW는 이제 나선 주기 개수와 나선 모양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간에 변형이라는 거는 꼭 이게 하나만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아요. XB, XS, XW가 골고루 섞여가지고 이제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냥 이게 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자 요건 왜 생겼고 요건 물리학적으로 요건 왜 생겼고라고 요걸 구분을 해봐라.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거는 밴딩에 의해서 생겨났겠군. 요거는 스트레치 때문에 생긴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당연히 뭐 수세미 팍 손으로 짜부러뜨리면은 모양이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수세미 짜부러뜨렸을 때 모양이 나오는지 옆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뭐 누구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뭐 내가 닦으면서 그냥 찌그러뜨린 거지. 혹시나 김밥 같은 게 옆구리가 터지면 그건 그건 신경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신경을 안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한번 그 물리학 시간에 그런 걸 한번 따져봤다 이거죠. 그 따져보고 나면은 그게 나중에 보여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서 연습이 되면 그게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XBSW를 적당히 그냥 섞여 있다. XB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냥 XS 이런 면은 이러한 변형은 그냥 XB가 몇 퍼센트, 그냥 XS가 몇 퍼센트, XW가 뭐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따져도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대충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게 학습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말 하나를 들었냐면은 이제 요즘 빈대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빈대를 연구하는 어떤 그 과학자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도 그 작은 빈대만 계속 보다가 보니까 어디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남들은 여기 티끌 하나 그냥 까맣게 나와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빈대인지 초파인지 그게 보인답니다.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먹을 수가 없대요. 그게 딱 보면 보인대요. 사람들은 그냥 뭐 검은 게 하나 있는, 검은 게보다 더 작은 게 하나 그냥 떠 있는 것 같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컴퓨터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엑스파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한테는 그냥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우리는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코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코딩하는 게 좀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모션에 들어갑니다. 엑스파라의 마지막 세 개 모델 XK, XR, X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